하기 때문에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죠?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뭐예요? 일체 고통으로부터 건넜다라고 한신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죠? 바로 그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하다, 아공을 선하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아공이라는 것은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은 뭐예요? 색도 공하고,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다는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공, 법공을 사실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파불교로 넘어가 버리면, 특히 설일체유보란 말 들어봤죠? 유보에서는 나는 공하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어려우면 본문에서 봅시다. 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무아를 인연 화합물의 공성으로 이해하고 연기를 요소들의 인연 화합과 요소들의 해체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거 갖다가 우리는 연기공성이라고 한다, 그죠? 연기공성을 이해하면 화합물로서의 인간 자아는 공이지만 그 화합물을 이루는 요소들인 그 법, 그 요소들을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법으로서의 실제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는 공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하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인 법은 공하지 않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일체유보에서는. 이해했습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아공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파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규모가 크고 가장 유명한 부파가 설일체유보거든. 그 설일체유보가 상좌부의 대표적인 부파인데, 그것이 지금 남방불교로 전성돼 가지고 지금 남방불교에서 우리 대성에서 그걸 소성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대성에서 그걸 부파불교를 갖다가 평화해서 하는 말이지 자기들 스스로는 소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한 교수는 레고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네. 레고 알죠? 네. 레고로 비유하자면은 조합된 나와 너, 집과 나무는 공이지만, 예를 들어서 레고를 모아가지고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형을 만들었단 말이지. 예, 나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레고를 해체해버리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공이다, 그래서 아공이다, 그런 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공이지만 그런 조합물을 이루는 낱낱의 레고 조각은 실제한다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부파불교 중 가장 강력한 부파였던 설일체유부에서는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나누고 있는데 그 5가지를 또 나눠가지고 75가지로 분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뭐 복잡하게 그냥 우리가 보면 막 너무너무 복잡하죠. 75가지니까 이걸 갖다 전문 용어로 5위 75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레고를 갖다가 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다 하는 조형물이 그것이 레고의 조합이기 때문에, 인연 화합이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버리면 조형물은 없다, 그죠? 그래서 그건 아공이단 말이에요. 아공인데, 그러나 그 조형물을 이루는 그 요소, 레고 조각들은 실제한다고 봤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것을 5가지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 실제하는 걸 5가지로 했는데, 그 5가지를 더 세분해가지고 75가지를 나누니까 그걸 75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75법까지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5위 75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나는 공하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 법은, 그걸 요소로 갖다 법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그 법은 실제한다고 봤단 말이에요. 나는 실제하지 않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인연 화합물 그 자체들은 말이지, 실제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화합물을 5가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첫째 뭐예요? 유보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물질적 존재인 세법. 그리고 또 뭐예요? 심리적, 다시 말하면 정신적 존재인 뭐? 신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예요? 또 거기에서 나가서 심소법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 심소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요즘은 뭐 이제 기법이다, 사랑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보지 않지만, 심리적 작용으로 보지만, 이 유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 봤단 말이에요. 그 심소법이라고 전문용어로 붙였단 말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예요? 불상응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상응법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동일성, 차이성, 뭐 이런 걸 갖다 다 모아가지고 이걸 불상응법이다, 불상응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부는 열반을 성취하는 열반의 행위를 갖다가 뭐요? 무의의 세계다, 그죠? 무의의 세계를 유의의 세계를 넘어서되 마음 외부에 존재하는 무의의 실제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무의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몇 개가 됩니까? 그 오의법이 나온다 그러죠. 그 그림이 나오죠. 세고는 세법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상행은 심소법과 불상은 행법이 되고, 식은 뭐예요? 신법이 돼가지고, 그리고 무의법은 저 밖에 따로 존재하니까 무의법이 이게 몸과 마음 밖에 있으니까 무의법, 이 5가지를 갖다가 오의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것은 실제한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공하지 않다고 봤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유보에서 그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문 용어로 아공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공하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인 법은 실제한다고 봤단 말이에요. 이게 설일체 유보에서 주장하는 아공법유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부파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설일체 유보에 아공법유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대성불교로 넘어갑시다. 대성불교, 초기 대성불교에서는 반야중관입니다. 반야중관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공입니다. 공사상입니다. 일체가 공하다는, 반야신경에서도 일체 개공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죠. 이 일체가 공한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아만 공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알을 이루고 있는 요소인 법도 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초기 불교에서 아공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법공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공 속에 법공이 포함된 가르침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것을 설일체 유보에서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아공 법유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의 반야부 계통의 중간에서는, 반야 중간 같이 쓰는 말이에요. 반야 그러면 그 반야 지혜를 말하지만 그 반야 지혜는 결국 공돌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야 중간. 근데 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공은 유아 공, 색과 공의 어떤 중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론이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중자,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을 이야기하지만 중도를 설하고 있는 것이, 궁극에는 중도를 설하고 있기 때문에 반야 중관 혹은 반야 중론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반야부 계통의 경전은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라든가 대반야경이라든가 소품반야경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건강반야 바람밀다신경, 반야신경조차도 반야부 계통의 중간 계통의 뭐예요? 경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그래요? 여기서는 아공뿐만이 아니라 뭐요? 아를 이루고 있는 뭐 요소인
법마저도 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하다고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본뜻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공법이, 그러니까 아도 공이요, 아를 이루고 있는 요소인 그 재료인 그 법마저도 공한 아공 법공인가 일체 개공이 되는 거예요. 유보에서는 일체 개공이 될 수가 없다 그러죠. 아공은 되지만 법은 공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법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나 이 대성 중간에서는 아공, 법공을 동시에 설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체 개공을 반야목계통에서 설하니까 왜 공이냐?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공성에 입각한 것이다. 모든 것이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다 같이 인연생기. 인연생기의 준말이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인이에요. 그 원인 되는 거. 행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인이가 이건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죠?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씨앗만 있으면은 발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직접적인 원인에 간접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인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인연이다 하면 그 인연이 전 인연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이런 친하게 만날 수 있는 인을 지었단 말이에요. 짓고 지금 이런 법회를 통해서 지금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딱 맞춰지니까 공부할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인연이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지. 모든 것이 다 인과 연애에 의해서 생겨나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일어날 기자니까. 생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활동이 시작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연자를 가져오고 기자를 가져와서 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이 흩어져 버리면 뭐예요? 흩어져 버리면 이것은 원인과 이 조건이 합해지니까 생기된 거란 말이에요. 이 생기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인과 열이 흩어져 버리면, 해체해 버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체 유의의 법이라는 것은 다 인연생기,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공성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실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인과 연이 합해가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아공법유 주장했지만은 결국 반야계통에서는 아공법공, 그걸 갖다가 갖추어진, 아공과 법공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걸 구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개 다 그 말이에요. 아와 법이 다 공하기 때문에 아공, 법공, 구공을 합해서 우리는 삼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 삼공에 철두철미해야 공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 결국 뭐 인과 연이 결국은 조합을 해가지고 이 생기, 다시 말하면 생겨나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인연생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기는 공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합해가지고 연기공성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몸, 우리의 인연, 이 모든 우주 밖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기공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공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개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하되 색이 공하되 공 또한 공해가지고 공 또한 공해서 공 또한 자기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공 또한 뭐예요? 공하서 공이 색으로 항상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색적 시공인가 동시에 뭐예요? 공적 시색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자칫 사람들이 일체는 공하구나 뭐 공한데 뭐라고 허무주의에 무기공에 빠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공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활공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죽은 공으로 이해해가지고 무기공으로 이해해가지고 무기공 혹은 단멸공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기공, 단멸공.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건 단멸공이란 말이에요. 무기공 혹은 무기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생이 자칫 잘못해보면 허무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다 공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공인데 뭐 이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실제로 다 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공 또한 공해서 공이라 해가 공자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 또한 공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색으로도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 시색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 대 공이요 공이 대 색이기 때문에 그 법성계로 이야기하면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이에요. 자성은 공하지만 우리의 스스로의 성품은 공하지만 그러나 자성은 공을 지키지 않고 불수 지키지 않단 말 아니에요? 자성 공을 지키지 않고 따를 숫자 뭘 따르냐? 인연 따라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룰 성자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래 마음자리 가릴 때 공적경기란 말을 써야 안 써요? 공적경기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체 개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적마저 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속에서 영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신령한 지혜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다른 말을 또 얻으면 진공묘유란 말이 있다 그죠? 진공이라고 해서 진실 참으로 공이단 말이에요. 텅 빈 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참으로 공이라는 것은 단멸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기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진공이지만은 그러나 그 진공에서 끊임없이 뭐요? 묘유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됐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중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중도론을 이야기하면 중론이 된단 말이에요. 혹은 중도의 관점, 중관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초기 대승불교다 중관불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중관이라는 중관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부처님이 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무공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공마저 공에서 끊임없이 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착을 여의는 것이고 불착이라면 불착 집착을 여의는 거라고 집착을 여의라고 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 또한 공에서 뭐라고? 그걸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공역공이라고 해요. 또 역자를 써서 공 또한 공하단 말이에요. 공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은 뭐예요? 이게 죽은 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공이 아니라 죽은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에너지가 그대로 뭐예요? 질량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질량 속에 에너지가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처님 반야법계통에서는 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허무공으로 무기공으로 단멸공으로 이해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 이해해보니까 다 공인데 시큰 부부가 무슨 이렇게 가정에서 무슨 계획을 딱 세워놓고는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서 남편이 와가지고 부인이 뭐 어쩌고 이러면 공인데 뭐 이래버리면 이건 무기공이라 단물공이란 말이에요. 허무공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살아있는 공이라 해야지 그 죽은 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공이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이 중도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착을 여기 위해서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일체 중생을 수순하기 위해서 다 자기로서 거둬들이기 위해서 뭐요? 수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공은 공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의 공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착, 하나는 수순이란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불착, 수순. 그러면 나 그런 거 안 해. 나 그런 데 집착 안 해. 그럼 이게 뭐예요? 불착이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데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나 뭐예요? 불착인과 동시에 뭐예요? 수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성을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뭐예요? 인연 따라 뭐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도의 창조적인 행위를 실천행을 말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중도를 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요? 허무공, 무기공, 단멸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버리니까 거기에서 반작용으로 유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성 유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허무공, 단멸공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위해서 아니야, 허무공이 아니야, 단멸공이 아니야. 거기에는 오직 마음, 오직 식이 작동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식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볼 때는 식은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아래야 식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식불교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유식이 탄생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공을 부처님이 중도를 이야기해서 공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중도를 위해서 공을 이야기했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공을 단별공으로 허무공으로 이야기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 과오를 희정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대성의 한 부파인 나중에 유식을 주장하는 유식파가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마음법 유식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마음법은 일체 마음법은 다 오직 식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식이 바로 우리 전오식과 자, 전오식 이것은 안, 이, 비, 설, 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전오식이라고 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란 말이에요. 이 몸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육식이 있는다, 그죠? 의식이 안 하면 이걸 육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식에 의식을 더하면은 이게 이제 육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오식과 육식은 자의식에 의해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내라고 하는, 내가 없지만은, 뭐하지만은 중생은 뭐예요? 나를 설정해서 나를 가상으로 놓고 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의식의 바탕 위에서 분별하는 분별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에서 작동되는 자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을 제7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7식. 이게 7식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말라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 7식의 5식, 6식, 7식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5식으로 살고 6식으로 살고 그 5식과 6식은 7식 말라식에 의거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삶의 활동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육식으로 인해서 행위되어진 모든 행위는 그 업은 없어지지 않고 나의 심청의식에 다 저장이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은 뭐예요?
내가 행위함으로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심청의식, 나의 깊은 그 마음의 심청의식에 다 저장이 된다 그런다. 그 저장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함장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함장식. 그러니까 다 저축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혼자 생각하고 빈 것이 없구나, 내 혼자 생각해가지고 아유 쪽팔려라고 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나의 아래야 이 함장식을 갖다가 팔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팔식인데 전문 용어는 아리아 혹은 아레야 그래. 아레야 똑같은 말이야. 아리아나 어떤 사람은 이 아리아를 갖다가 해가지고 아리랑 이어서 나왔다 그렇게 역지 중에 하는 사람도 있었네. 아리아식이라고 하고 혹은 아레야라고 한다고. 이 80이 이것을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체 모든 것을 갖다가 포함하고 저장한다고 해서 함장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장하고 포함하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가 있으면서 그게 이자를 매긴단 말이에요. 새끼를 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다르게 변형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변형되는 그런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숙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자는 다른 이자. 이건 숙자는 이걸 숙자. 다르게 숙련시킨단 말이에요. 다르게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두어들인 모든 행위에 그걸 함장하면서 그걸 그대로 고인물처럼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종합적으로 이걸 다르게 변화시켜서 그걸 다시 뭐예요? 육식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숙식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함장되어진 모든 그 식을 갖다가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그게 무슨 나쁜 식이든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갖다가 이숙시킨단 말이에요. 다르게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있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 있게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육식이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걸 갖다가 지향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향성이라면 식물학에서 나온 말인데 식물이 햇빛이 있는 쪽으로 줄기를 방향을 잡고 가지를 갖다가 햇빛 있는 쪽으로 가지를 무성하게 하는 걸 그걸 식물학에서는 지향성이라고 해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 아레아식이 제8 아레아식이 함장과 이숙을 작동하면서 거기에서 육식에 다시 뭐예요? 나의 경험되어진 모든 것에 의해서 나는 육식을 작동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의 경험상 착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이숙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사기꾼처럼 보여. 지가 보현시. 그러면 이 저장되어진 함장 내지 이숙이 뭐예요? 지향성에 의해 가지고 저 사기꾼 아닐까라고 주춤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지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윤회가 작동된단 말이에요. 유식에서도 윤회가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전오식과 육식이라는 것이 말라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식이 활동되는데 이것은 제8 뭐요? 아래식의 저장이 되고 저장 함장식이 된 것과 동시에 뭐라고? 이숙이 되고 숙성시킨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효소를 만든다 그 말이지. 숙성시켜가지고 그 숙성시키는 걸 갖다가 내가 육식에 또 영향을 미쳐 그냥. 그 지향성에 의해 가지고 다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뭐예요? 여기에도 윤회가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의식 속에서도 윤회가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윤회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끊어야 되니까,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그게 업장소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은 다 아랴식의 작동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되어진 것은 다 나의 아랴식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건 뭐예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왜 거짓이냐? 내 마음에 내 아래아식에 드러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것이 실제한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식에서는 이 기세간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내 아래아식에 드러납니다 말이에요. 아래아식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바깥 경계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은 다 헛개비다, 공이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 염호환풍이 나오는 거예요. 다 환이요, 헛개비다, 공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직 남아있는 것은 뭐야? 내 아래아식만이 작동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식무경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자, 유는 오로지 유자예요. 유.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따라해보세요. 유식무경. 우리는 나의 마음과 마음에 상대되는 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무슨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마음에 비춰지는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있다고 이 경계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식에서는 오직 식만 있을 뿐 경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식에서는 이 유식마저 아래아식마저 공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이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것을 발견했냐면 유식 수행자들이 깊은 수행을 해보니까 깊이 심층 깊이 들어가니까 무의식 작용이 있는데 이 무의식 작용이 뭔가 작동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걸 몰라. 깊은 수행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드러나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 내용을 유식에서 드러낸 말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유식무경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유식무경인데 결국 그러면 내 탓이요, 너 탓이요?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내 탓이 되는 거예요. 경계는 다 공한데 일체가 다 공한데 경계는 공한데 오직 내 식만 있다는 거예요. 마음법 유식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저기에 칼을 든 강도가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저것은 뭐예요? 그건 경계란 말이에요.